안녕하세요.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복지지의 소식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앞으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제도를 차근차근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혜택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2025년을 기준으로 실제로 시행이 확정된 정보만 정리해드리는 거니 편안하게 끝까지 들어주시고 필요한 부분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소식, 기초연금 부부감액 단계적 폐지. 많은 어르신들께서 받고 계신 기초연금 제도가 앞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그동안은 부부 두 분이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각자 받는 금액에서 약 20%씩 감액되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2027년부터는 이 부부 감액 제도가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앞으로는 소득이 적은 어르신들, 즉 소득 하위 40%에 해당되시는 분들부터 감액률이 지금의 절반인 10%로 줄어들고 2030년까지는 아예 감액 없이 전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런 변화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계획이기 때문에 미리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분이 계신 경우 자녀분들께서 도와주실 수 있다면 부모님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지 확인해드리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함께 방문하셔서 현재 감액 대상인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혼자 확인하셔야 하는 경우 도움을 받을 자녀가 없으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어르신 혼자서도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에 전화하시면 상담사분이 대상 여부와 절차를 친절하게 안내해 주십니다. 휴대폰이나 집전화 모두 사용 가능하시고 통화료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가능하신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와 예상 수령액을 미리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직원분이 친절하게 상담해 주십니다. 복잡한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알고 계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아직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며 정확한 감액 관련 상담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지 여부는 지금이라도 확인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수급 중이신지, 부부 수급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얼마나 감액되고 있는지 등 기초적인 사항을 미리 점검해 두시면 앞으로 제도가 바뀔 때 더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 60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장년수당 신설. 이번에는 60세부터 64세 사이 어르신들께 해당되는 새로운 복지 소식입니다. 바로 장년수당이라는 새로운 지원금 제도가 생기게 됩니다. 어르신들께서 60세 전후로 퇴직하신 이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생기는 소득 공백 기간이 꽤 길고 걱정되실 수 있는데요. 이 장년수당은 그 기간을 조금이나마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도 내용은 간단합니다. 매년 120만원, 그러니까 한 달에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고요. 2026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해서 2027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정책은 이재명 정부의 공약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제도이며 아직 시행 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미리 준비만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자녀가 계신 경우 자녀분들께서는 부모님의 생년월일과 거주지를 확인하신 다음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셔서 2026년 시범지역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간단히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안 계시거나 혼자 확인하셔야 하는 경우 혼자 계신 어르신들도 걱정 마세요. 신분증만 챙기셔서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2026년 장년수당 시범지역 여부를 알고 싶다고 문의하시면 기본적인 안내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아직 2026년에 시작 예정인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거나 그런 제도는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건 직원분이 몰라서가 아니라 정부의 공식 안내가 시기상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범사업은 지역이 정해지고 나서야 현장에서도 정확하게 안내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리하게 주민센터에 가시기보다는 올해 말에서 2026년 초 사이 정부 발표나 복지 관련 소식, 그리고 저희 복지지의 소식 채널에서 나오는 시범지역 공고 소식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때가 되면 본격적인 신청 절차나 대상자 기준도 정확히 공개될 예정이니
그때 빠르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소식,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 확대 예정. 이번에는 많은 어르신들께서 기다리셨던 치과 임플란트 관련 반가운 소식입니다. 현재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임플란트를 하실 경우 딱 2개까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나머지는 전액 본인 부담이셨죠. 그래서 비용 부담이 꽤 크셨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제도가 더 좋아질 전망입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혜택이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기존 2개에서 최대 4개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아직 정확한 시행일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대 방향으로 논의 중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우선 어르신 본인 또는 자녀분들께서 치과에 예약을 잡으실 때 꼭 아래 사항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치과에서 현재 기준에 맞는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녀가 계신 경우 자녀분들께서는 부모님이 치과 진료 예약하실 때 직접 전화하시거나 동행하셔서 올해 보험 적용 확대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미리 체크해 드리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 확인하셔야 하는 경우 어르신 혼자 치과를 방문하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접수하실 때 직원분께 임플란트 건강보험 몇 개까지 되는지 제 나이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다고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특히 2025년 하반기 이후에는 제도가 바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진료 예약 전에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치과마다 안내가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직접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실 점은요. 이 제도는 아직 논의 중이라 2025년 하반기쯤 구체적인 시행 시점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저희 복지지혜 소식 채널에서도 관련 소식이 발표되는 즉시 알려드릴 테니 구독해두시고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바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입니다. 이제는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어르신이 집에서 편하게 재활치료나 식사 지원, 방문간호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직접 도와주는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제도는 2024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법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고 2026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될 예정이에요. 그런데 이 서비스가 모든 어르신께 자동으로 제공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우선 지원을 받는지는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보통은 65세 이상 어르신이 기본 대상이지만 꼭 나이만 보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건강이 얼마나 불편하신지, 혼자 계신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이미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셨거나 등급 심사를 진행 중인 경우,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집안에서 일상생활이 힘드신 경우, 최근에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오신 분들, 혼자 지내시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어르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럼 자녀분들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우선 부모님의 상황을 간단히 정리해 보시면 좋아요.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셨는지, 최근에 병원에 입원하셨던 기록이나 퇴원 증명서 같은 게 있는지, 지금 혼자 지내시는지, 돌봐주시는 가족이 계신지, 경제적인 형편은 어떤지, 이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엔 부모님이 사시는 동네 보건소에 전화나 방문으로 문의해 보세요. 거기서 통합돌봄 코디네이터라는 담당자와 상담 예약을 하실 수 있는데 이분이 지역 상황에 맞게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안내해 주십니다. 지역마다 제공되는 서비스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 상담을 꼭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런 제도들이 가까이 있다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가족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노인 일자리 확대 소식입니다. 요즘 어르신들 일하실 의지도 많고 건강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단순한 공공근로 말고 어르신들의 특성과 건강 상태에 맞춘 맞춤형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자리뿐만 아니라 참여에 따른 활동비나 수당도 함께 지원돼서 단순한 일거리가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예요. 지금은 약 110만 개 정도의 노인 일자리가 운영 중인데요. 정부 계획으로는 2027년까지 140만 개로 늘릴 예정입니다. 이미 매년 꾸준히 확대 중이니까 관심 있는 어르신들은 지금부터 준비해 보셔도 좋아요. 그럼 자녀분들이 어떤 걸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먼저 노인 일자리 포털에 가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지역의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함께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어르신 혼자서 신청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서 가까운 가족이 한 번만 같이 움직여주시면 훨씬 쉽게 접근하실 수 있어요. 노후에 일하신다는 게 꼭 힘들어서가 아니라 건강도 챙기고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니까요. 주변에 관심 있는 어르신 계시면 꼭 알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알려드릴 좋은 소식은요. 앞으로는 일을 하셔도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르신이 일을 하시면
소득이 있으시니 연금은 조금 줄이겠습니다 하고 감액되는 구조였는데요. 이게 참 억울하고 아쉬운 부분이 많았죠. 그런데 2027년부터는 제도가 바뀝니다. 소득이 많지 않은 어르신이라면 일을 하셔도 국민연금을 전액 그대로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궁금해지시죠? 나는 그 대상에 들어갈까 하고요. 그걸 확인하려면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시거나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그때 아래 내용을 미리 준비하시면 상담이 훨씬 쉬워요. 지금 받고 계신 국민연금 금액, 현재 일하고 계신다면 한 달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세전 기준, 소득이 직장 근로인지 자영업인지 등 소득 형태, 이 정보를 알려드리면 공단에서 지금 감액 대상이신지, 그리고 2027년 제도가 바뀌면 어떻게 달라질지 개인 상황에 맞게 자세히 안내해 줍니다. 자녀분이 대신 전화해도 괜찮고요. 가능하시다면 같이 방문하셔도 훨씬 수월합니다. 앞으로는 나이 들어 일하는 게 연금을 줄이는 이유가 되지 않도록 제도가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셨다가 필요하실 때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7번째는 통신비 절약을 위한 혜택 소식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없이 생활하기 어려운데 매달 나가는 통신요금이 은근히 부담되셨죠. 정부가 이를 덜어드리기 위해 두 가지 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신비 세액공제입니다. 2026년부터는 휴대폰 요금으로 낸 금액 일부를 세금에서 돌려주는 제도가 생깁니다. 1년에 최대 13만 2천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모든 어르신에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이런 조건이 필요합니다. 직장을 다니고 계시거나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계신 분, 즉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분만 해당돼요.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처럼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만 받으시는 경우 세금을 내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체감할 수 있는 분이 많지 않다는 점도 함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진짜 도움이 되는 건 바로 알뜰폰 요금제입니다. 이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바로 통신비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이에요. 정부는 곧 월 1만 원대 요금으로 20GB 데이터 제공, 통화와 문자도 넉넉하게 포함된 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요즘 알뜰폰은 통화 품질은 똑같고 요금만 저렴해서 휴대폰 요금을 절반 이상 아낄 수 있는 똑똑한 선택입니다. 번호 그대로 쓰실 수 있고 가까운 대리점이나 온라인에서 쉽게 바꿀 수 있으니 자녀분과 함께 알아보시면 훨씬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분이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은 통신요금 납입 내역을 챙겨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홈택스에 등록을 도와드리거나 알뜰폰 요금제를 비교해서 신청까지 함께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물가도 오르고 고정비 부담도 크잖아요. 휴대폰 요금부터 한번 점검해 보시면 매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8번째는 교통비를 줄일 수 있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르신들이 지하철만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었죠. 하지만 2025년 7월부터는 경기도, 부산시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버스와 광역철도까지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적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어르신들께서 주로 이동하시는 시간대에 맞춰 운영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도 이용 가능할까요? 네, 지금 사용 중이신 지하철 무임 교통카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새 혜택이 적용됩니다. 즉, 같은 카드를 가지고 버스나 광역철도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만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임 기능이 있는 카드인지 일반 교통카드가 아닌 어르신용 무임 카드여야 합니다. 카드에 무임, 복지, 교통복지 등의 표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드에 유효기간이 남아있는지, 유효기간이 지나면 무임 기능이 정지되므로 주민센터나 지하철 고객센터에서 갱신하셔야 해요. 카드가 최근에도 정상적으로 찍히는지, 지하철 탑승 시 오류가 있거나 삐익 소리와 함께 출입이 안 된다면 점검이 필요합니다.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이 시범 운영 대상인지 지역마다 운영 여부와 적용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시청구청 홈페이지나 120 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분이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은요. 부모님 교통카드에 무임 기능이 정상인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지 확인해드리고 거주지역이 시범 운영 대상인지 지역 홈페이지나 콜센터로 확인해드리는 것입니다. 교통비 절약은 매달 작지만 꾸준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께는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보시고 해당되신다면 편하게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복지 혜택들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은 직접 신청하거나 등록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들입니다. 또한 지역마다 지원 내용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부모님 거주지의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 무엇보다 이런 절차는 부모님 혼자 하시기에는 어렵고 낯설 수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께서 함께 동행하시거나 미리 정리해서 도와드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부모님의 복지 혜택을 미리 준비하시고 챙기시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정책들은 알고 있어야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먼저 살펴보고 부모님께 알려드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과 생활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꾸준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관심이 복지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복지지의 소식, 복지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